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 하나 있다면 어릴 적부터 비교를 훈련을 받아요. 유치원 때부터 비교를 하고 시험 성적으로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20년 가까운 비교의 역사를 가지고 성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이 되게 잘 사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저 사람이 나의 행복을 빼앗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하는 습관이 정말 나쁜 게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심리학자 장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 하나 있다면 압축 성장을 했고 기성세대는 20세기 사람들이거든요. 20세기의 한국은 중진국이었고 한국의 어떤 관행들은 정말 선진국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은 선진국에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기대 수준이나 이런 게 다 선진국에 맞춰져 있는데 취업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원래 자기가 이런 일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엉뚱한 일을 시키고 그것도 아주 비합리적인 시스템에 일을 시키면 일해서 힘든 것만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너무 자괴감이 드는, 환멸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번아웃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이 중단된 상황 혹은 보상이 아주 결핍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나서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보상이라는 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 뭔가 좀 나아진다, 예전보다 달라졌다라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만 받을 수 있으면 최소한 보상이 되는데, 직장에서 그냥 뺑뺑이만 치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거기다 월급은 또 쥐꼬리만 하고 그런 보상을 못 받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동기가 소진이 됩니다. 그 와중에 고객들의 요구는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의 요구를 하는데 회사에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말단 직원들한테 그 감당을 다 떠넘겨 버려요. 소위 말하는 갑질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시달리고 거기다가 보상은 없지 뭐 이러면 결국은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나 라는 그 환멸의 끝이 번아웃인 것 같고요. 번아웃의 주요 증상이 무기력증이죠. 뭔가 다 하기 싫은 거죠. 우울증하고도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도 무기력증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우울증 유병률이 30%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게 자기 기능을 못하게 돼요. 하던 일을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장 일만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집안일도 못하게 되고 자기 관리도 못하게 되고 대인관계도 다 망가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냥 폐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남들한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성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개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상당히 크죠. 비교하는 습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릴 적부터 비교를 훈련을 받아요. 유치원 때부터 비교를 하고 거기다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시험 성적으로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운 비교의 역사를 가지고 성인이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계속 비교해야 된다라는 관성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는 습관이 정말 나쁜 게, 자존감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비교 평가를 계속 받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깎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살아가는 이유는 나 스스로는 뭔가 가치가 있고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런 가치들은 남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라는 행동 자체가 나 아니라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이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나도 갖고 있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두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남이 되게 잘 사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저 사람이 나의 행복을 빼앗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외국 나가 보시면 치안 수준 좋고 보건 의료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돈 많이 버는 나라인데 사람들의 행복도는 정말 낮거든요. 그게 결국은 비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SNS가 정말 인류 역사를 바꾼 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난 진보예요.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전 지구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SNS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는 게 교류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점점 내가 이걸 했어, 멋있지? 라고 자랑을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랑하는 걸 보다 보면 내가 못난 것 같잖아요. 소셜미디어 속 세상은 정말 이상한 세상인 거예요. 남들이 다 자랑만 하는, 자랑할 거리만 있는 세상인데 현실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잘난 사람들도 다 어두운 면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하고, 그런데 그런 건 소셜미디어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하면 세상이 왜곡이 되어 있고, 왜곡된 세상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뒤틀리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언제나 균형이 중요해요. 내 목표에 해당되는 뭔가를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비결을 찾아서 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기 발전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 어떤 사람이 되게 외모가 잘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막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건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왜 나는 저러지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하면, 그러면 자괴감 그리고 자존감이 꺾이고 세상이 미워지고 뭐 이런 결론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저는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교하는 습관 중에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하고 비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과거의 나보다 오늘의 나, 그러니까 지난주의 나보다 오늘 내가 조금 나아졌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의 영역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저를 보고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 유리 멘탈이거든요. 그런데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저는 남하고 비교를 안 해요. 해봤자 제가 손해거든요. 대신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뭔가 계속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좀 키울 만한 거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난주, 지난달보다 조금 더 커졌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루는 사람들의 속을 보자면 정말 불안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 왜 이러지 자괴감도 막 들고, 정말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무기력증이 아니라 그냥 무력감이에요.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못하게 되죠. 미루는 습관이 처음에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일단 보상이 있어야 돼요. 미루는 행동의 보상 뭘까요? 의외로 괜찮다는 거예요. 미루는 습관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미뤘는데도 그렇게 아주 큰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의외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어요. 그게 보상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미룰 계기가 생기면 미루게 되죠. 아, 괜찮아, 또 괜찮을 거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을 멈추는 계기만 생기면 미루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일단 미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상의 상상으로 계속 상상 속으로 빠져들면서 나중에 걱정을 하는, 걱정과 불안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일을 미루고 나면요, 다시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정말 맞는 말인 게, 일단 멈춘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시작을 할 때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세요. 그러니까 미루는 습관을 해결하려면 결국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기로 했는데 쉬는 게 벌써 하루가 지난 거예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1시간을 하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5분만 하자로 가세요. 5분 공부를 하고 5분을 했네?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5분을 하는 거죠. 뇌의 입장에서는 뭔가 습관을 만들려면 결국은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1시간을 공부하면 한 번 반복으로 뇌가 인식을 해요. 근데 5분씩 쪼개가지고 12번을 하면 뇌는 12번 반복한 걸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12번 반복한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똑같이 1시간을 공부했는데 5분 단위로 하면서 내가 5분을 했네? 또 5분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완료하는 습관을 반복을 하다 보면 완료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는 습관은 결국 완료하는 습관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루는 습관이 중증이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도 미뤄요. 근데 도움은 빨리 요청할수록 좋습니다. 뭐 행동도 빨리 할수록 좋은데, 도움이라도 주변에 내가 여기서 막혔다, 좀 도와달라 라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친구를 만들어 두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답을 하고 하는 일이라도 하면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주의력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건 맞아요. 보통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유튜브 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못 한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정설이에요. 그럼 멀티태스킹을 안 하는데 어떻게 멀티태스킹인 것처럼 보이느냐? 계속 순간순간 작업을 바꾸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밥을 먹는 작업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뭘 먹는지 모르고 먹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에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업을 동시에 계속 전환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전환 과정이 너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멀티태스킹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뇌 속에서 벌어져요. 일 자체에 써야 될 주의력들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훨씬 더 지치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주의력 산만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의 기본 조건을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곳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데, 소셜미디어나 이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건 결국 유체 이탈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나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은 딴 데 완전히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현재의 나를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이거 할 때는 계속 이것만 해라. 뭐 디톡스 뭐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디지털 디톡스의 가장 큰 문제는 안 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을 안 하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요. 밥을 먹을 땐 밥만 먹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책을 읽을 땐 책만 읽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안 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10분 혹은 30분 목표를 두시고, 적어도 이 10분 동안은 이 일만 한다, 딴 건 안 본다 라는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나쁜 습관들은 다 보상이 있어요.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는 게, 밥 먹을 때 여백이 많이 있어요. 음식을 기다릴 때 좀 멍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런 순간에 유튜브를 보면 뭔가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멀티태스킹이 주는 보상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알차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집중해야 될 때도 계속 딴 일을 하게 되는 습관으로 가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나쁜 습관들이 전부 다 보상을 준다. 예를 들면 콜라 마시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그거 계속 마셔봤자 결국에는 당뇨 걸릴 수밖에 없는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콜라 맛있잖아요. 반면에 운동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인데, 운동 하루 해가지고 콜라만큼 상쾌하거나 달콤하거나 기분 좋은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습관은 그만큼 의식적으로 막 노력을 해야지 생기는 거고, 콜라 마시는 습관은 한번 마시기만 하면 저절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나쁜 습관일수록 역사도 오래됐고 반복도 더 많이 했고, 나쁜 습관이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 번 고쳐보려고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난관을 뚫고 생존한 나쁜 습관들이에요. 나쁜 습관은 습관계의 고인물들입니다. 걔네들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를 하려면 그만큼 전략이 필요해요. 저는 좋은 습관을 별로 가진 게 없거든요.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 쓰는 습관하고 운동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정말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40쯤 때 운동을 시작한 게 정말 나한텐 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느껴요. 그래서 뭐든지 좋으니까 다치지 않고 그냥 몸이 살짝 뻐근해질 수 있는 거면 다 좋은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